PC방, 술집, 당구장 이게 거의 소위 얘기해서 20대, 30대 이상 남성의 놀이터거든요. 남성들 간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전혀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매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해요. 쉽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그 남성 여성 같이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하고 태도나 생각이 다른 거죠. 또 뭔가 되게 사회적으로 남성의 그 성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낼 노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을 구매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남성들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성매매에 대한 문제, 성구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매매 반대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 주소. 잘못된 성문화와 의식에 대한 해결 방법 도대체 없는 걸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성문화를 위해 성매매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성매매요? 그거 돈 주고 선거라는 거잖아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성접대 문화가 문제가 아닐까요?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로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크게 발전됐고 또 인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의 절반 58.5%는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7년에 실시한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연간 성구매 건수는 약 9,400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통계네요. 그렇습니다. 접대를 위해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해외 출장 중에 또 안마하러 갔더니 기러기 아빠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등등등등 참 변명도 다양하고 많은데요. 이렇듯이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리고 사회적 범죄 행위다라는 국민의 의식은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정책 지지도는 63.3%인데요. 남성이 47.8%, 그리고 여성이 80.9%가 정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참 격차가 크죠? 자, 성매매, 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성매매 제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성매매를 하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섰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못 해봤냐고. 같이 집장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여자 싫어하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요. 알고 보니 성구매자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접대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은
편하게 또 이해하게 되고 남자들이니까 이 안마 실수도 가게 되면 통하잖아요. 저도 알죠. 그거 잘못하면 걸리는 것도 알고 사실상 보기 좋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거래처 사람들만 들여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꼭 뒤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기 또 한 사람의 성구매자.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먼저 경험했던 남성들이 이용 후기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업소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여성이 얼굴 생김새라든지 몸매를 갖다가 상중하 이렇게 평가에 올려놓던 건 기본이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일반적으로 성구매자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안정되고 학력 수준이 높은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존스쿨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혼 직장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 성구매 경험 연령은 22.1세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특정 부류 사람들만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남성 중심의 왜곡된 사회 문화, 유흥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다들 아심 많은 분들이 왜 이러실까? 그래서 또 찾아봤다. 성매매 어찌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인터넷 등의 발달로 변종 성매매가 늘어가는 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마음만 먹고 싶어서 차근차근 뛰어놓고 있으면 자기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얼마 준다 하는 그런 얘기 다 몇 분 만에 엄청 많이 와요. 이 밖에도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화방, 안마시술소, 이벤트사, 결혼상담소, 직업상담소에서조차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메일 채팅이 가능해진 PC방은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근절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또 한 가지, 바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인식이었다. 사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걸 아는데 성인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다 큰 성인들이 서로 원해서 합의하는 건데, 그리고 노래방 2차, 안마방 이런 걸 접대다 뭐다 해서 주변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범죄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나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성매매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요, 이 향락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3.4%,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 도대체 무엇인지 성매매 제로가 살펴봤습니다. 성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성구매를 정당화한다. 이런 생각 괜찮을까? 말도 안 된다.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류도 많다. 남성들은 직장 생활이나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 갈등 해소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다양한 오락 활동을 한다. 특히 직장 동료들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술 문화, 놀이 문화에서 여성을 놀이의 도구로 삼는 것이 문제인데 여성을 놀이도구로 삼는 일, 물론 말이 안 된다.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의 인식 중 하나로 성은 소비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 말 안 된다. 또 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접대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남성의 성의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성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남성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누구나 이 성매매 방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요. 성매매 알선 같은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달리 성구매자와 성매매 업주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여러분,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없는 주말이 무료한 김씨. 시간이라도 때울 겸 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 고등학생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씨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용돈을 줄 테니 만나서 같이 놀자는 조건 만남을 제안해본다. 그런데 김씨의 농담에 마음이 상한 상대는 채팅방을 나갔고 김씨 역시 채팅이 지겨워져 접속을 끊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집으로 인근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와있다. 죄명은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미수. 정말이지 황당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을 더듬어봐도 도대체 제가 무슨 성매매와 연관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상당수의 성매매가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규정도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0년, 즉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보통 미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수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주요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수 권유를 받았을 때 클릭 한 번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센터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된 글의 성매매 관련성 여부를 경찰에서 판단하여 만약 그것이 성매매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성적 농담 한마디도 성추행이 되고 성매매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새로운 성매매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의 인터넷 성매매 사각지대는 없어진다. 김씨의 죄명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미수 100만 원 벌금형 확정. 오늘도 채팅 매니아 박구는 인터넷 채팅 삼매경에 빠져있다. 며칠 전 알게 된 채팅녀와 제법 가까워졌나 보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무언가를 저장하는 걸 보니
그녀의 번호를 딴 모양인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친구와 술을 마시는 박군. 드디어 채팅녀에게 전화가 왔다. 그런데 자신과 친구가 잘 곳이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란다.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두 커플은 합석을 하게 되고 거나하게 취한 두 커플은 모텔방을 2개 잡아 각각 방으로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간다. 큰일이다. 저는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같은 건 준 적 없어요. 그저 잠잘 데가 없다고 해서 재워준 거거든요. 물론 방값도 제가 계산해줬다고요. 잘 것 없는 애들한테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정말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자, 지금부터 자신의 죄명을 똑똑히 알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잠잘 곳이 없던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모텔비가 불과 2, 3만 원 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에게는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비교적 중한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면서 PC방 비용을 대신 내주고 모텔비를 지불한 것도 성매매 대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군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꿈에 그리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길동씨. 인턴 3개월째에 들어서며 나날이 익혀가는 업무는 즐겁기만 하나 그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회식 자리. 길동씨의 상사는 회식만 하면 2차부터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성매매 업소로 향한다. 성매매가 불법이란 것을 잘 알고 있고 돈으로 성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기분 나쁜 길동씨로서는 회식 때마다 상사의 성매수 강요가 가장 큰 스트레스다. 아휴, 제가 성매매 업소 출입이 싫다고 하면은 부장님은 막무가내로 끌고 가세요. 상사라는 직위를 내세워가지고 그 반 협박을 하듯이 해가지고 가시니까 결국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될 텐데 진짜 저는 업무 스트레스보다 이런 회식 자리가 더 큰 스트레스예요. 정말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라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부장님 때문에 지금은 여기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 외로 성매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접대 문화로 인해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접대, 회식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성접대 문화는 청소년 성매매 노출의 문제라든가 성범죄 증가, 인권 침해, 가족 파괴, 성병 등 건강 위험, 성산업 규모 확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 성접대로 인해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된 성매매 여성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상사 탓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는 길동씨. 하지만 이후에 어찌되었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행한 길동씨. 피해자라고 외쳐도 당신은 유죄. 일병 휴가를 나온 홍일병.
마치 휴가를 나온 선임의 권유에 안마시술소로 따라 나섰다. 그런데 앞불사 불시에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되어 증거 사진을 찍히고 조서 작성을 받게 되었다. 민간인도 아닌 군인 신분으로 법을 어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홍일병.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저는 사실 성매매가 불법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들 휴가 나면 안마 시술소나 집장촌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음 한구석 불안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이라 사회통념상 묵인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군인은 성매매 방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일병은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군 헌병수사계에서 신병을 인도받게 된다. 홍일병은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군법으로 위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휴가나 외박 중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휴가나 외박은 취소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육군교도소로 이송 조치된다. 벌금형일 시에는 최소 4박 5일에서 최대 9박 10일간 영창에서 보내게 된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터 육군교도소나 영창을 다녀올 시 그 기간만큼 제대가 늦어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법 앞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 성매매 사범 홍일병 100만 원 벌금형 9박 10일 영창에 확정.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성매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이 농담처럼 권유만 했어도 죄가 된다는 사실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빨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나 스스로 오해와 편견은 없었는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요.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감소하고 성매매 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도를 시도한 국가들이 거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성매매 여성을 보자. 이들은 여전히 빈곤과 차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인신매매가 활성화되어 국제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태다. 이렇듯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를 감소시키고 인권 침해 문제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말은 성구매자의 입장을 반영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는 심각한 남녀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욕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 다만 성의식에 대해 잘못 교육받은 남성들이 성욕을 핑계 삼아 성매매를 정당화하고자 하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는 악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성매매라는 행위를 통해 무시되고 억압되며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 때문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돈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지옥이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나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는 몰래 도망치다가 손가락도 잘리고 정말 끔찍 그 자체죠. 또 일단 돈을 지불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그 기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성매매는 없어져야 하는 사회의 악일 뿐이에요. 국내에서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해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지나친 오해는 절대 금물. 성매매 합법화는 일방적인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여 공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의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성폭력은 증가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 낭비에 국가 인지도 및 경쟁력도 낮아진다. 성매매 할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아직도 성매매 합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요.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처럼 씩씩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 해. 익숙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매매 후의 후유증,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성매매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베트남 참전 군인이나 걸프 참전 군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구타, 착취를 당하면서 신체적 건강 상실은 물론이고 성매수자로부터 받는 모멸감, 또한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태일 뿐 아니라 이성적 가치 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건강한 자아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청소년 성매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매매 근절, 절망이 아니라 희망도 보이고 있죠. 그럼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성매매 거래량이 확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사회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당면 과제는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지만 이 무엇보다도 성의식과 성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식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성매매 산업 구조와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새롭게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은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상의 성적대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성매매는 사회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또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면서 합의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매매는 자신은 물론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사회악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식, 나부터 제대로 알고 변화의 의지를 가질 때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성매매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성매매 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성구매 예방을 위한 성인용 교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깔리고 네온이 다시 그 어둠을 밝히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소와 유혹으로 포장한 채 그 안에 진실을 숨기고 있는 불법의 시장.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성매매 시장. 그곳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성매매. 우리 일상 속에서 성매매의 그림자는 이미 낮고 길게 깔려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를 마약, 또 총기, 장기 매매와 함께 아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성매매 시장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엄연히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또 폭력과 착취가 난무하는 범죄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단 횡단을 한 번 하듯이 이렇게 가벼운 일탈로 여겨지고 있는 성매매. 자, 이 최면에 걸린 우리의 현실은 과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성상품화는 성매매 시장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문, 잡지, 웹사이트, 온라인 채팅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구매자를 유혹하는데요. 바로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부추기는 이러한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성매매 시장은 그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For many men, it's like going to the supermarket. On my shopping list is to have sex with, let's say, a white European woman. So you just roam the streets till you find this woman. You go in there, you pay, and you leave again. You got your product, you got your needs met, and that was it. It's the end of the story. We're talking about a multi-billion-dollar industry out there that's fueling a lot of stuff that's going on. If you have a thing for Korean women, you could go pick up this book here, which will tell you which Korean clubs you can go to, what sexual services are offered, what girls are working there. It will also have coupons so that it's cheaper. 성적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는 거대한 성매매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집결지, 술집, 안마시술소, 이미지클럽 등 온갖 종류의 업소들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원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인간. 인간이라는 상품은 다양한 형태를 띠며 수시로 구매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시장은 수요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데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주된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It's amazing how many clubs just pop up. You see one open. And it's like, where do they get all these girls? And they constantly have girls just coming in and out. You see a new face there every time you go. Yeah, I have different girls from any country. I got Japanese girls. I got Russian girls, Romanian girls. I got Canadian girls. There's not a single case from my own research, nor from the government, that can show me one proof that an African girl
is standing in the mirror on her own accord as a prostitute. Yeah, I'll show you my girls. Let's go. Come. 인신매매범에서 조직폭력배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시장 안에는 크고 작은 범죄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시장은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성적 노예로 팔려가는 피해자는 많은 경우가 어린이들입니다. They'd ask me to procure another boy, but they wanted him as young as possible. If you're looking 18, you're probably going to be 15, 16 years old. 13, 14 years old. As young as 10. As young as 8. The youngest I've ever seen was 6 years old.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성매매 여성이 한 업주에게 연간 약 6만 7천 달러를 벌어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약 24조 원. 이 규모는 국가 예산의 10%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이렇게 성매매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온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성매매라는 것이 성을 사려는 남성과 성을 팔려는 여성과의 단순한 1대1의 관계일까요? 네, 잠시 화면 같이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매매 시장은 여성을 상품처럼 돈으로 사려는 구매자, 또 구매자를 시장으로 유인하고 여성을 공급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성구매 조장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조장 세력들의 공급 역시 늘어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악순환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성매매를 용인하고 혹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구매하는 이러한 개별 남성의 행동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시장이 유지되는 것을 돕고 있는 셈입니다. Yeah, I think the general view that men who visit prostitutes are single men who don't have a woman and can't get a woman. That's the only way they can have sex with a woman is to go to a prostitute. Is not a right picture. It's the average man. It could be the businessman. It could be the old man. It could be the students. It could be the tourists. We see everything out here. Everything. That's us. 90% of my clients are married.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든 간에 성적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매가 일어나기까지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happens overnight where you think like, you know, let's do something else tomorrow. Let's go to Amsterdam. Let's visit a prostitute. You know, there's a whole story before that. When you are brought up and your first experience with sexuality might be on the internet in these days, and there is nothing from your upbringing that tells you that that's not a good thing, where you can just go on the internet and watch all kind of pornography, then there is a step towards the next level. You know, you've got a girlfriend, there's some things that you wouldn't want to try with her, maybe. So you think, right, well, I saw that in a porno, maybe I'll try that when I'm in Amsterdam or wherever. They need more, and that's why it's more extreme, because what they did is what they have experienced, but now they need more to get the same kick. 성매매 시장은 구매자들에게 돈만 내면 그동안 보았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What they are telling me is that it's a kick for the moment, but it's always ending up in more shame and more emptiness. Why did I do this? Was this what I was looking for? No, it wasn't. It made me want to take it the next stage. Almost, you know, not like a drug, but, you know, okay, that's okay. I didn't, you know, that was okay. Maybe, you know, I earn a bit more money, I can get something better.
구매자를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그 이윤을 나눠 갖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구매 수요를 조장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바로 이들 조장 세력들입니다. Part of it's going to the valet parker. Part of it's going to the bartender. The alcohol services, which is arranging these dates, are making money. The cab drivers who are possibly bringing guys to these girls, or the girls to the guys, are making money. Some of the brothel owners have 40 windows, so if they rent this out for 2 times in a daytime, day and night, in a year time they can make 1.5 million euro only from the rent. People are making money off of women and children in slavery. It's money. I don't care how you want to switch it up, make it sound better that, oh, we're looking at the revenue. No. What you're doing is ruining children's lives and women's lives. And making a fortune off of it. 모든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매매 시장에서는 합법적인 업종이 불법 행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현실은 묵인되고 있습니다. It's the whole side of the trafficking industry that are the legitimate businesses, that are the hotels, that are the newspapers, that are the phone directories. If you open up our Yellow Pages, and those ads are $10,000 a page for 6 months, you'll see dozens upon dozens of full-color page ads of Asian girls in big, bold block letter that say just barely 18 and their massage therapy studios. And it doesn't take a rocket scientist to figure out what that really is. Since the law defines sexual intercourse as the act that you cannot sell, any other sexual service is essentially legal. There are some zoning restrictions, but you can openly advertise what sort of services are available. Oral sex, anal sex, frottage, mutual masturbation, S&M, golden showers, whatever perverse interest you have besides actual intercourse, that's available and that's legal. 합법적인 업소를 통해 인신매매되는 피해자는 늘어가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알선업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성매매의 현실입니다. Let's say you're running a small pub. You have 5 girls in there. Each girl is going to be with at least, on average, maybe 3 customers a day. That's $5,000 a day that you're making. And then when customers come in and they're picking out the girls, they have to buy drinks. So that adds another $6,000 to it. Well, times 6,000 times 30, that's like $180,000 a month. Keep that up for 12 months, even after you've paid expenses and the cost of getting the girls into here and maybe making some deals with the local authorities, you're talking about $1 million. That's a lot of money. The police are trying to stamp it out now very much. So now it's more through the internet, especially for child rings. If you don't want to pay the overhead of actually having a storefront, which most people are going away from because it gives the police some place to bust. Let's say you just rent an apartment, have 12 girls live there, and put an ad in the paper for a delivery service. Then your costs are even less and your profits are greater. 결국 구매자의 주머니에서 한 푼 두 푼 나간 돈이 포주에서부터 바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직업 속에서 유흥업소, 지역의 신문, 또 구매자를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까지, 그런가 하면 성매매 집결지 근처의 세탁소, 미용실 등 다단계보다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성구매 조장 세력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장 세력들은 이렇게 불린 배를 더욱더 부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품, 즉 더 많은 성매매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상품이 될 여성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보통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Last year, our agency served 944 unduplicated youth. 90% of those youth have come from abusive homes, usually sexual and or physical abuse, both. I'm going to say probably 90% of those kids, the abuses come from their parents' partner. Children who end up on the streets have already suffered some kind of abuse or neglect, either from home, foster care,
wherever their living environment was. Many of them are runaways and have run away from these horrible situations. That sets them up as easy prey for pimps who will seek to exploit them on the street.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포주나 알선업자의 속임수에 빠져 성매매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I'm going to pull from my own story. I'm a survivor of trafficking, child trafficking. I was 14 years old. And the way the pimp came at me was that, one, I didn't even know he was a pimp. And he came at me as a boyfriend. Yes, he was an older boyfriend, but he cared about me. I just thought he was there. He's picking me up from middle school, you know, every day, telling me how much he cared. In many cases, we'll offer the child a place to stay, which for a child who is on the stre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y need. Do you have a pimp, a man that manages you? I have a boyfriend, yeah. The pimp will begin destroying her self-esteem by constantly verbally abusing her, by giving her a different name, a name that he chose for her, by cutting off all her relationships from her family, from any friends she has, by moving her to another location so she's isolated, will undermine all of the different things that she could use to help protect herself. And then eventually it's, we've run out of money, you know, do this for me, or I have some friends I'd like you to meet. 구매자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불편한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What brought you to Japan? Someone came to me, gave me the offer. A man. He said he was school there. My passport wouldn't be messed up or anything. It would be alright. I would just go there, make some money. So I got an opportunity to do bartending, so I said that would be cool. So that's when I made my start there. And that's when a lot of stuff got all messed up. They are isolated. Some of them are forced to stay in their house. They are not allowed to go out, so they don't have contact with any other people except their pimps or their clients.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은 또 다른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And he just say, you know, I can take care of this, and you can work somewhere else, and you can get your money, and you can get divorced, you can buy your house, you can get your son back. And so I was just take my little bit of my clothes and I was going to get better. The police have tended to see these women who are trafficked into Japan as, you know, just foreign women trying to make a quick buck.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y don't have the proper visa, and many times their passports are taken away as soon as they arrive in the country, that they don't have freedom of movement. They can't say no. Even if they would go to the police, the people running the place will tell them the police will just arrest you, send you home, nothing will happen to us. 피해자들이 이러한 속임수와 강제에서 헤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유입되든지 성매매는 노예제입니다. 성매매 시장에 유인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상품으로 취급되는 이 여성들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의 폭력과 착취에 언제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착취와 폭력은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구매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성매매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You go in, you discuss what you want, you pay your money up front. They normally give that to somebody else, I guess a banker. My whole history of prostitution, I never kept any of the money, you know. It was like a contract, you know. It was my lease, just to give them the money, and I had a place to stay. Every cent you make, it goes to somebody. There was money in the club, but you weren't seeing where it was going because they were taking it back from you, so
it wouldn't make any sense staying there. You give him money to help him out, or because you have to give him money? Yeah, I have to give him money. He makes you give him the money? Yeah. And if you didn't pay him your money, what would happen? He said he will kill me or my family in Nigeria.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If you're out of pocket, if you look at somebody else, if you give somebody else your money, if you talk to somebody that doesn't have money or is not about business, you get beat up.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는 물론 경제적 궁핍과 가족의 외면, 그리고 사회의 경멸이 평생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Yes, sometimes I do feel that that I'm not a person, that anybody can just hurt me and walk away. In the window is worse than I think, because yeah, you stay there with a little bit clothes on and everybody look at you, and I feel like a monkey in the window, like yeah, not like a human, but how I say that. The first time I took some drugs, a lot of drugs, that's when they rushed me to the hospital. The second time I wanted to jump out of the window, so I told myself there's a glass, because I jump out the window, I want to kill myself, so I couldn't go out of the window, my hand gets stuck on the glass. So they rushed me to the hospital for the second time again. If my sister was to go into prostitution, I'd probably go out there and get her. There is no ends, ifs, or buts about it. Okay, hold on.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확장시키고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범죄자들에게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인간의 고통과 현대판 성노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구매자들이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No, most of the men, I think, don't think about it and don't dare to think about what they are using. But at that moment, lust is driving them and not their rational mind. It's about selfishness. You have to switch that button and try to forget as much as you can about the person behind the body, behind the window. And then you will survive and get your need met and try to get out of there with a clear conscience. 유니세프는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성적 노예로 일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숫자가 있죠. 바로 늘어나는 구매자의 수입니다. 때로는 호기심에, 또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경험해본 성매매. 하지만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한 그 경험이 바로 심각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제 성매매를 결코 가볍게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까지 성매매는 그저 여성의 탓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여성을 상품으로서 구매하는 남성과 구매자를 유인하고 또 피해자를 공급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성구매 조장 세력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인간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성매매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It happens because men buy sex. Men who are overwhelmingly the perpetrators, and overwhelmingly it's young girls who are their victims. There's no question that there's a modern-day slave industry. It's absolutely about eliminating demand.
성매매는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감소시키는 즉각적인 방법은 바로 구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구매자 없이는 시장도 없습니다. 구매자 없이는 피해자도 없습니다. 당신이 성을 구매하는 한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착취하는 범죄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성매매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